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리뷰스토리즈 최인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한 분을 모시고 우리 하우바 시간 진행할 건데, 하우바는 아시죠? 하우어바웃.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는 시간인데, 소라님 본인이 성장하는 맥락에서는 좀 어떤 것들을 또 배운 것 같고, 조금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설계하게 되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져요. 네, 지금 이게 은영님이 지금 저에게 질문하신 게 제가 코칭을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된 계기인데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구성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뭔가 저가 더 나은 무언가를 아니면 저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더 뭔가 더 설명하거나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분명히 그분 안에 답이 있는데 그걸 좀 잘 못 찾고 제가 조금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을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코칭이라는 것들을 이제 실제 접하면서 이게 되게 물론 저는 아직 되게 현장에 꼬꼬마 코칭이지만 이제 그 코칭이 정말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좀 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특히 또 제가 힘들 때 코칭을 하면서 많이 채워주는 느낌을 받아서 약간 그 이후의 넥스트는 그런 코칭을 정말 강화하면서 사람들하고 정말 더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코칭을 저도 이제 조금 접해보면서 약간 그 장인정신 같은 것도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그냥 코칭이라는 게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그 기술 자체로도 아주 훌륭하지만 그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마주보면서 굉장히 그 호기심과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깊이 좀 이렇게 이어지면서 계속 질문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건네드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질문을 통해서 저분들의 속에서 뭔가 더 끄집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이 나의 마음씀? 이 자체가 참 좋은 시간을 나에게 준다.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미소한 자락을 보게 된다든지 좋은 한 말씀 또 해주시면은 너무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고객이 치유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사실 코치도 마찬가지로 함께 동화되고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치유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이를 하시면서 코칭을 이제 만나게 되시고, 그래서 또 본인의 성장도 또 많이 느끼시고, 그러면 이제 코칭을 이제 만났을 때 아마도 그런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좀 일깨워 줄까라고 하는 욕구가 맞아요. 이제 그 속에서 뭉텄었고, 그것을 이제 그런 코칭이라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이제 점차 이제 발전해 가고 계시는 우리 소라님. 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감정을 갖고 계시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위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떠한 공유해 주실 만한 범위 내에서 어떤 위기 상황과 또 그걸 극복을 했던 경험, 그런 게 좀 뭐가 있을지도 한번 나눠 주시겠어요? 약간 좀 인사일을 하다 보면 가장 좀 인사는 말하자면 사람 근로자의 일을 지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회사라는 공간이 있고 회사와 근로자가 같이 함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운영하는 역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조직 문화나 구성원 경험이나 이런 재밌고 긍정적인 애들도 있지만 당연히 그 안에서는 삶이 그렇잖아요. 문제라는 게 발생하는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회사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래서 당연히 노무적인 이슈들도 발생을 하고, 좀 약간 풀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그냥 저 개인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되게 안타깝고 그런 일들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또 회사다 보니까 정말 공정하게 또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성원 관점에서도 생각하고 또 회사 관점에서도 생각을 하고 적절한 조율점, 타협점을 좀 유연하게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게 뭐 한도에 일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길게 이제 인사일을 해오시면서 아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점은 정말 강점 같아. 나 진짜 이건 왔단데? 뭐 그런 거 좀 있을까요? 되게 마음껏 좀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좀 뭐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약간 이거는 그냥 제가 뭐랄까 그냥 저 많이 듣는 것들은 좀 그래도 제가 사람한테 호기심이 많고 이제 좀 관심이 있고 또 관찰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잘 듣고 공감을 잘 해주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저에게 약간 뭐 당연히 방어적이실 수도 있고 속 얘기를 다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 대화를 풀어가다 보면 이분이 원하는 니즈, 욕구들을 좀 잘 파악해내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최근 들어서는 되게 원어원도 많이 하고 뭐 이전 회사도 마찬가지로 원어원을 정말 많이 하는데 구성원들이 속 얘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해주십니다. 그게 저는 조금 뿌듯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나한테 얘기해주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그쵸. 때가 있다는 거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저 옛날에 저희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옛날 생각으로 보통 인사팀 사람들 약간 멀리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없고 요즘 뭐 당연히 MZ 분들은 더 그러겠지만 편하게 자기 얘기, 자기가 느끼는 부분들을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경청과 공감이 사실 이 시대에도 중요한 가치관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마다 또 이게 개별화되고 어떻게 보면 소통을 일방적으로 할 때도 참 많거든요. 그쵸. 뭐 자기 일 얘기 다 했으면 끝나고 보통 메신저 같은 걸로 그냥 내 얘기 이렇게 했으면 난 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좀 상황들도 좀 제법 많고 그러나 이제 진정한 대화라는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럴 때는. 그럼 그 진정한 소통을 해줄 이 누구인가? 바로 이제 이소라다. 또는 이소라와 같은 좀 그런 분들. 코칭 얘기를 잠깐 우리가 하긴 했는데 이제 코칭을 통해서 좀 더 예를 들면 앞으로 내가 코칭을 통해서 좀 뭔가 더 어떤 목표를 좀 더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고 좀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걸 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KX 시험 볼 때 이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어떤 코치로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사실 뭐 당연히 라이프 코치도 좋고 뭐 인생에 대한 코치 멘토도 좋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 그래서 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구성원에 대한 코칭일 수도 있고 현업에서 이 필드에서 정말 이 코칭의 그런 스킬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코칭으로 인한 배움들을 정말 제 일에 잘 적용을 해서 실제 일할 때 이게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뭔가 뭐랄까요 생활 밀착형 코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코치가 되고 싶어요. 생활 밀착형 코칭. 그냥 뭐 그래서 사실 일하면서도 이게 되게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은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냥 단순히 정말 스킬적인 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철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게 그런 거. 저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코칭으로 단계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 배움이 더 커지고 더 알게 되는 게 많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저도 이루고 싶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냥 진짜 그 철학 제가 조직 문화에서 그런지 몰라도 철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철학이나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계속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HR을 이제 계속 하실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 HR을 함에 있어가지고 내가 좀 어떤 혁신을 좀 꾀하고 싶고 뭐 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설계를 더 해나가고 싶다든지 그런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혁신이라고 하니까 또 제가 코칭 말고도 되게 좋아하는 게 약간 제가 기술 기반의 그 IT 회사에 오래 일하다 보니 뭐 엔지니어 분들한테 막 이렇게 어디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뭐 이제 워낙에 좀 미래를 바꾸는 혁신 기술 이런 거에도 관심이
관심이 많아서 저는 진짜 업무 자동화나 좀 AI 접목시켜서 좀 일을 많이 활용해서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제 일을 하는 것도 많이 자동화시켜 놓기로 했고 그러니까 제가 오롯이 좀 구성원이나 뭐 제가 케어해야 되는 좀 사람들한테 좀 신경을 쓰고 싶고 그 외에 나머지의 그런 업무들 있잖아요.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돌릴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해 나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식의 또 기술 기반의 또 노력도 함께 하시면서 좀 더 효율화하고 자신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철학 쪽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좀 시간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또 접근이나 이렇게 봐지네요. 맞아요. 네. 흔히 요새 말하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뭐 그 외국계 회사에서는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저희 같은 이런 직무들 비엔지니어링 직무에서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저는 일의 효율이 거의 한 50% 정도는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좀 일적인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좀 삶과의 어떤 그 조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또 늙어가고 있고 맞아요. 몸이 너무 또 쇠약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뭐 좀 어떤 부분을 좀 삶 속에서 좀 더 좀 공을 들여서 좀 변화시키고 싶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이제 바쁜 시간 속에서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당장에 힘들 수 있지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제가 또 은영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또 생각이 깊어지긴 하는데 제가 일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 좀 삶의 여유가 없다? 좀 일 외에 나머지는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다 보니 그냥 정말 에너지를 거의 지금은 현재는 막 100%, 120% 썼고 그리고 막 주말에는 기절하고 약간 이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저의 개인적인 나라는 삶, 그러니까 소라라는 사람의 삶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고민이에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저의 취향, 뭐 난 뭘 좋아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좀 실행하고 싶은데 막상 실천이 좀 되게 안 되고 이렇게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런 또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사느라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내 마음대로 또 다른 걸 위한 시간을 낸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어떤 책임도 점점 더 막중해지고 더 커져가고 있고 사실은 연차가 올라갈수록 그렇게 되면 더더욱 이걸 다 끝내봐야 뭘 놀던지 쉬던지 뭘 다른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여유는 사실 갖기 힘들다는 거 너무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 중년을 이제 넘어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이제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진짜 중요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른들에게 제일 중요한 공부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왜냐면 그 몸이 좀 망가지고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나한테 맞는 어떤 움직임과 운동이 뭘지를 발견하고 실천하는 것도 진짜 하나의 축구 되게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저 이제 그 소라님께서 이제 일을 이제 길게 이렇게 해 오시고 또 이제 앞으로 인생도 이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저는 그냥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 가운데 좀 어떤 그 꿈. 그래서 너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그냥 꿈? 그게 뭘지도 너무 궁금해요.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맞아요. 저 이제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 우리는 모두 뭐 회사도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냥 정말 아무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엔 사람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의 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때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그런 건 바뀌겠지만 제가 어쨌든 하면서 즐겁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뭐 나이가 되게 많이 들어서도 동일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소라님은 그 꿈을 다 이렇게 향해서 또 오늘부터 하루하루 어떤 뭔가 실천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잘 살아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믿습니까? 믿습니다. 대답에 좀 힘이 없지만 아, 네. 어쨌든 우리는 뭐 그렇게 지어나가는 거니까요, 인생을. 어때요? 좀 많이 이렇게 풀어내어 봤을 때 지금 좀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정말 저의 얘기를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 이런 계기들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저는 주로 거의 대부분은 타라리 거의 듣는 편이거든요. 80%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사람이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할 일이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또 최혜영 대표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또 시원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느낌, 회고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해서 자신의 얘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해주신 우리 이소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우리 또 인생 업무를 좀 길게 하셨고 코칭과의 결합 그리고 또 앞으로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일의 세계를 또 이렇게 구축해 갈 것이냐 또 꿈까지 이렇게 이소라님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또 이걸 편집을 잘 해가지고 또 업로드를 잘 해가고 많은 분들이 또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오늘 리브스토리즈 여러분께 작별 인사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